그렇다면 요양병원은 전문 치료시설이니까 전문 의료인이 있을 텐데요. 요양원에도 전문 의료인이 있는 건가요? 없습니다. 그래서 병원은 의사, 간호사가 상주하는 치료의 기능이 우선인 거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, 간병사라 그러죠. 이분들이 말 그대로 치료의 기능이 없는 돌봄 기능만 제공하는 거예요. 여기에 간병비 문제,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. 네. 서비스 질이 저하됨으로 해서 피해는 누가 보냐면 환자가 봅니다. 혼자. 예를 들어서 간병비를 안 받는 곳에 갔으면 간병사가 없을 거잖아요. 네. 그럼 최소 인력이 근무를 해요. 그러면 야간에 환자를 묶어놔요. 그리고 아침에 와서 풀어줍니다. 기저귀를 밤에 10시에 채워놓고 아침에 와서 풀어주면 그 중간에 대소변을 누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. 네. 그러면 피부가 짓무르게 됩니다. 그럼 이게 욕창이 돼요. 그럼 그런 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돌아가셔요.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인의 인권이라는 건 없어지는 겁니다. 이거를 정부에서 이때까지 20년 동안 방치를 해왔는 부분이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를 해가서 더 이상 돈 없어서 좋은 치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. 인간으로서 된 기본 권리, 묶이지 않을 권리,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, 최소한의 권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. 노인 의료 전달 체계를 따져볼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기능이 분화가 돼야 됩니다. 네. 이제 급성기가 있으면은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서 가정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고요. 그게 이제 재활병원이죠. 지금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재활 전문 병원, 치매 전문 병원, 암 전문 병원, 그다음에 호스피스 전문 병원 이런 식으로 또 분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한 요양시설도 또 치매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른 또 시설이 있어야지 되고요. 재가를 지원하는 시설, 가정복귀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기능 분화가 돼야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니들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에 따른 또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네. 저희는 그런 것들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든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. 이게 극단적으로 보면 모 회장님께서는 이 병원도 보유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네. 이 병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. 300만 원, 400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듭니다. 네.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요양병원을 또 찾게 되는데 이게 또 부담스러운 분들은 요양원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실제 뭐 제가 요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자녀가 간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가 간병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합니다.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월급 200만 원 정도가 자기도 벌지 못하고 근데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되면 그 요양보험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결국 그럴 바에야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맡기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가정에서 내 부모님을 모시면서 케어를 해주고 싶은데도 그러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다양한 좀 사례들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존엄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지 않을까 네. 싶습니다.